전지란 가지를 자르는데 가지의 일부분만 자르는 거예요. 일부분 남아있죠. 네? 전지랑 하면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일부분만 자르고 일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전정은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예 기부해서 싹 잘라내고 아예 정리해버린 거예요. 복잡하니까 지저분하게 막 서로 얼굴이 있으니까. 그게 전지와 전정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틀리죠. 얘 전정을 하면 여기서 눈이 안 나오잖아요. 발생이 안 되잖아요. 공간이 형성시킨 거죠. 얘 일부를 하겠어. 그 다음에 잠복해서 튀어 나오잖아요. 분지가 돼서 나오잖아요. 분명히 다른 거라는 거죠. 전지와 전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눈을 볼 줄 알아야죠. 자,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얘는 혼합합니다. 근데 얘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얘는 열매만 안 나와요. 이파리와 줄기가 나오고 암꽃만 안 핍니다. 이 솔방울처럼 생겼죠. 얘는 수고서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쬐까맣게 흔적만 있는 애. 얘는 잠보가. 잠보가는 수십 년 지나도 줘서 눈이 바다가 됩니다. 겨울전정 합니다. 겨울전정을 하는데 언제 시작하느냐 겨울에 논바를 딱 봐서 논이 얼었을 때. 근데 요즘은 우리가 겨울이 겨울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예전에는 겨울전정 하십시오. 겨울전정이 편하거든요. 다 보이니까 골격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호두나무는 겨울전정을 이제 하지 마세요라고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왜냐? 안 얼어서 문제예요. 안 얼게 되면 수액이 계속 흐릅니다. 수액이 흐르면 그 영양분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액이 흐르면은 나무에 수액이 흐르면 수분이 있잖아요. 나중에 봄에 호두나무도 고로쇠 나무처럼 수액이 많이 흐르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수액 흐르는 자국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 균의 감염이 상당히 용이해져요. 아까 거기 담양에 가지가 까맣게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혹시 행여 수액이 흐르는 어떤 행위를 해놔서 그 수액이 흐르면서 계속 병원균이 와서 궤양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균이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원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겨울전정을 제가 좀 억제시키려고 합니다. 예전에 하십시오 했는데. 그러나 거기 홍천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는 겨울전정이 유리하죠. 빵빵하니까 거기. 거기 안 하나? 원래? 그럼 얼면 겨울전정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남도의 따뜻한 지역에서는 겨울전정을 억제시켜야 할 것 같아요. 네? 후. 싹이 자라서 10cm 이상 자랐을 때, 태순이. 그 이후에는 나무를 만져도 수액이 안 흐릅니다. 그때 하시는 게 유리하죠. 그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이유가 뭐냐? 상처가 났어도 그 해 안에 상처가 다 아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을 전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그 해에 아물리지를 못하잖아요. 아물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수액이 계속 내년 보면 흘러버리죠. 그러면은 병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환절기 있죠? 환절기에는 호두나무를 손대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환절기잖아요. 수액이 올리고 환절기 막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막 하이가 날 때는 수액이 엄청나게 나오는 시기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나무가 있으면 칼로 딱 치잖아요. 쫙 하고 튀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꽉 갈쳐 태 하면서 더 세게 나와요. 쫙 그래서 그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여기서 축의 유인의 최종 시기는 수확이 서리가 되기 전까지 하라고 했어요. 그 전에 그때 안 하면은 2년, 3년 이상 걸립니다. 이거 뻔한 얘기인데 한 가지만 하셨는데 여러분들 유실수를 키우시면서요, 이 차련지
차근지가 홀수로 됐으면 상관없어요. 한 지점에서 가지가 3개가 나갔어, 5개가 나갔어. 그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짝수로 된 거 2개, 4개, 6개 여기는 언젠가 찢어집니다. 찢어지면서 그 가지만 똑 부러지면 다행인데 원주간 있잖아요. 주간을 쭉 짚고 나가요. 그래서 그 차륜지는 완전히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희한해요. 그래서 아마 나무 결 자체가 직선상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힘이 분산이 차륜지는 홀수는 남기고 짝수는 다 완전 다 제거해라. 상향지 당연히 제거해야겠죠. 호두나무는요, 얘가 범접이 있는 나무예요. 나무 아까 1m, 2m 막 이렇게 했잖아요. 2m, 4m 막 나무가 가지가 저 끝에 가서 닿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엉키겠죠? 절대 안 엉킵니다. 호두나무는요, 어떤 특성이냐면 가지와 가지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 2개가 어느 정도 일정량을 소멸합니다. 이 양보의 미덕이 엄청나게 돌려주죠. 싹 소멸하고 다시 여기서 잠복하고 발화해서 나와요. 네? 이게 호두나무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아까 상향지라고 했잖아요. 상향지. 위로 딱 튀어올라간 놈. 이놈이 나중에 자서 위에 위치를 하고 부딪혔어. 얘가 싹 죽어들어가는 상관없는데 얘가 딱 하면 돈이 없어지잖아. 돈이. 그죠? 응? 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상향지를 갖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시성 호두나무 얘네들을 심어보시면은 요 밑에서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나시성 호두나무는 잘 안 나타나는데 밑에서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조시성 호두나무는 만시성과 다르게 측지 발화율이 막 95%, 100%까지 된다고 했죠. 모든 곳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꾸준히 막 나오거든요. 그거 빨리빨리 제거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순이 자라났으면 제거해 주셔야 하고. 자, 이걸 봅시다. 환상박피했죠. 호두나무에 호두나무 환상박피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늙고 풀려고 나무를 고생시키는 겁니다. 만시성 호두나무에 환상박피를 쫙 금을 부셔주는데 톱을 하는 겁니다. 톱을 갖다 쫙 긁어버려요. 그럼 껍질이 어느 정도 긁어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리에서 먹은 양분이 이파리에서 소화를 시키면 그 양분이 뿌리 쪽으로 안 내려가고 지상부에서 열매와 수간 키우는데 양분이 축적되겠죠. 이것이 불화자는 이렇게 이제 반생애로 묻기도 하는데 저 사실 반생애로 안 합니다. 저 몰랐냐? 케이블 타이 있죠,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로 쫙 삐껴나. 그러면 봄에 가면 나무 팽창하면서 있잖아요. 자라나면서 꽉 눕니다. 그럼 나중에 얘를 끝까지 저렇게 놓나요? 언제 제거할까요? 수확 후 즉시. 열매의 수확 후 즉시 제거해야 다시 나머지 양분작용에 의해서 수치에 축적을 해주는 거죠. 그 축적된 양분으로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폐순을 발휘시킬 수 있는 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확 후 즉시 제거한다. 자, 여러분들 전지전에서 이거 다 했는데, 자, 쭉 보면, 자, 눈짓기 이해되죠? 눈짓기, 순짓기 이해되죠? 자, 이제 철단으로 갑시다. 절단의 위치, 연차점이라는 거 아세요? 모르죠?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자, 적격, 이파리 제거 이해되시죠? 적과, 적화 다 이해되시죠? 다리는 뿌리 자르는 거 이해되시죠? 라지, 나지, 영지는 뭘까요? 라지가 뭐고, 나지가 뭐고, 영지가 뭘까? 당길 라자. 유인이에요, 유인. 무게줄을 매서, 사과나무에 무게줄을 하는데, 당겨서, 끈으로 묶어서 하면 당길 라자. 라지고, 라지는 뭘까요? 라지. 사과나무, 선생님, 사과나무에 무게줄 묶는 것보다 그냥 사과나무 가져갔잖아요.
나와. 그럼 이걸 딱쭉 뒤틀어주는 겁니다. 예. 오! 해보셨어요?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라지예요. 라면 왜 라? 뒤틀어주는 게. 나무캐를 이렇게 세게 갔어요. 그럼 도장지에 이게 영양 생장을 할 확률이 높죠. 근데 이걸 쫙 틀어버렸어. 여기 터지면서 어떻게 해? 체력이 약해지죠. 예? 약해지면서 결바지로 변환이 됩니다. 이게 라지예요. 유식수 하시는 분들은 이 뒤트는 거 있죠? 뒤트는 걸 많이 해보실 수 기울입니다. 근데 대신하면 잘 안 뒤틀어져요. 뒤틀어주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라지까지 나왔어. 이해되는데 그럼 염지는 뭐냐? 염지. 염지는 뭐예요? 여러분들 수박농사나 메론농사 막 하시다가 나중에 끝단에 딱 해서 어떤 분은 잘라버리는데 그렇죠. 해보셨어. 으깨버리죠. 이게 염지예요 이게. 그러면 절단을 안 하고 왜 으깨는가? 왜 끊어버릴까? 이거의 차이가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가 쭉 있는데 전지가위나 예리한테로 딱 잘랐어요. 그러면 100이면 100, 가지 한 개가 다음 무늬 하나 있잖아요? 세게 나갑니다. 세게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얘를 전지가위로 안 자르고 꺾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면이 쓰러지죠. 그러면은 얘는 거의 대부분이 가지가 2개가 나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으깨버렸어. 얘 진짜 얘를 시들죠. 그러면 얘는 가지가 하나, 둘, 3개 나옵니다. 예, 여기가 절단면이 빨리 안 물릴 수 있으면 그 다음 눈이 세게 나는 말이죠. 근데 여기가 좀 들어가면 아무리가 뜨잖아. 너덜너덜하니까. 그럼 눈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염주에서 얘 낙엽이 이렇게 지죠. 누렇게. 그러면 얘가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